수업은 예술친화기 4 빨갛게 물든 저녁 하늘입니다. 준비해야 될 교재는요, 모네 아티스트북 그리고 크레파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네의 그 작업, 그러니까 모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렇게 간단한 실습을 해보는 수업일 텐데, 모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에 구성된 모네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빛과 그리고 빛에 따른 어떤 색의 변화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를 펼치면 오늘 실습할 과제가 나오는데요. 과제를 하기에 앞서서 앞페이지를 먼저 모네 작품을 감상을 하고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갈게요. 앞페이지는 이렇게 전에 있는 페이지, 이렇게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를 감상할 거예요.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해돋이 인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은 전시회에서 출품된 그런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일까요? 이 그림 속에는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다기보단 이렇게 흩어져서 붓의 터치들이 흩어져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색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얼핏 보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올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그림인데요. 아이들과 같이 이 그림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게 뭘까? 또 이 검은 이 형체는 무엇을 표현한 걸까? 그리고 이 하늘색, 어두운 회색, 짙은 회색의 이런 선들은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그림 속에서 이제 해가 새벽에 점점 바다에서 하늘 위로 떠올라가고 있는 그런 해돋이의 느낌을 표현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가 뜨는 풍경, 바다에서 해가 뜨는 풍경들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린 그림인데요. 모네 그림의 특징들은 이 해돋이 인상에서 거의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네는 선생님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인상주의 화가. 대표적으로는 인상주의 화가 하면 우리가 뭐 고흐라든가 고갱이라든가 이런 화가들을 먼저 생각할 텐데요. 인상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게 이 모네의 작품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의 제일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모네 작품처럼 어떤 구체적인 설명들을 사물들을 드러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서 설명들을 했다기보단 전체의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 터치와 색과 어떤 형체의 느낌으로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한 번에 드러낸 그림들, 그런 인상을 표현했다 해서 그렇게 그린 그림들을 인상주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은 주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들은 대부분 밖에 야외 풍경 또는 밖에 있는 짧은 빛, 밖에서 오는 짧은 날씨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리느라 그렇게 한 곳에 집착하지 못하고 전체의 화면을 느낌으로 이렇게 담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그림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이 모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그림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도 또 밖에 풍경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풍경은 같은 장소에서 그린 두 가지의 그림이에요. 하나는 이 보트 경기장에 맑은 또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날씨를 표현한 것 같고, 또 아래쪽에는 어떤 느낌일까요? 위에 있는 날씨가 어떨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날씨가 언제쯤, 어느 계절 또는 어느 시간대에 날씨를 표현했을까? 이 색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 비가 막 오기 전쯤의 날씨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의 날씨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이 차이, 같은 장소에서
그려진 그림이지만 그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날씨와 시간은 좀 뭔가 다른 그런 느낌들을 아이들과 같이 그림 속에서 발견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붉게 물든 그런 저녁의 하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루엣으로 어떤 건물이나 성의 느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장소는 밑에 보면 이렇게 흘러져 내리는 이런 선들로 봤을 때 마치 바다 옆에 바다에 인접한 또는 강에 인접한 건물 같기도 하고요. 그 건물에서 비친 강에 비친 건물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위에 붉게 물든 하늘을 여기 보면 네 가지의 색상을 선택해 뒀죠. 요 색깔들을 프레파스에서 찾아보고 이 색깔들을 가지고 하늘을 표현해보고 또 그와 어울릴 만한 색을 가지고 건물과 또 이 강도 표현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업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색깔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노란 색깔, 계열의 색깔,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보라색. 이 색깔들을 섞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도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니까 그쵸? 저녁 하늘이니까 그 저녁 하늘에는 붉은 색깔들의 다양한 색상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물들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죠. 그런 날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녁에 혹시 붉게 물든 그런 노을 본 적이 있니? 그때 하늘 색깔들이 어떻게 변할까? 파란 하늘이 노을에 물들면 어떤 색도로 변할까?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색깔들을 기억해내고 연상하고 또 그런 색깔들을 생각하면서 날씨의 색깔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붉게 물든 노을을 이렇게 하늘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 크레파스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시간이 또 남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을 진 풍경 그림을 전체를 크레파스로 다 완성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두운 색들을 골라서 한번 강물도 표현해봐요. 짙은 파랑이 있고 또 회색도 있고. 근데 자 보세요. 강물을 우리가 물하면 흔히 파란색 종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늘이 붉게 물들면 강물도 붉게 물들어요. 강물도 붉게 물드니까 강물 속에도 이렇게 붉은색을 집어넣는 거예요. 파란색 속에 붉은색을 섞어요. 파란색 속에 붉은색을 섞으면 더 붉게 물든 저녁의 노을의 느낌, 붉게 물든 저녁의 느낌이 그 느낌이 더 잘 전달될 거예요. 이렇게 강물도 표현해보고 그리고 이 어두운 건물에 창문도 그려볼 수도 있고, 그죠? 창문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풍경들을 계속해서 크레파스로 꾸며서 다 완성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되겠어요.